원래 채용 규모하고 채용 분야 점점 규모는 줄어든다,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행원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RT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번 2023년도 원래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땡땡은 저 은행에는 어학 성적 없으면 들어부터 안 된다더라, 토익 성적 없으면 안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그 땡땡은행 취준생분들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토익 성적 없이 붙은 사람도 많고요. 그다음 토스 없이 붙은 사람도 많고, 아예 토익, 토스, 로 붙은 사람도 꽤 봤어요. 그래서 이 카드라가 이게 자기들한테 제일 많이 있어서 아예 지원조차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영어 성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카드라 통신에 좀 휘둘리지 말라.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은행의 로열티를 어떻게 보여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은행 현직자들도 로열티가 없는데 너희들이 무슨 로열티가 있냐,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 하니까 이제 채용 설명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로열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로열티라고 이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로열티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 설명에서 하는 로열티라고 하는 이 세 글자는 로열티가 아니고,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관심을 보여달라, 애정을 보여달라, 우리 은행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달라, 이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해서 로열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로열티를 로열티라고 받아들여서, 로열티를 그냥 그대로 로열티라고 받아들여서 이 은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여주지? 라고 하는 이 고민을 무시무시 많이 해요. 조금이라도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라, 요거를 보여주는 게 이 로열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라 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년도 이제 어떻게 채용할 거냐, 원래 상반기 채용했던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상반기 채용은 가장 빠른 게 이제 농협은행 6급입니다. 근데 농협은행은 좀 특이하게 6급으로 들어가도 그 해에 다시 5급 채용에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채용에 만약에 합격을 하면 만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450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상반기에 농협은행 6급 채용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채용을 했던 은행은 기업은행이 아마 채용을 할 거고, 상반기 채용 전반적인 일정은 필기시험 기준으로 5월 첫 주 정도가 필기시험입니다. 채용 공고는 3월 중하순 또는 늦으면 4월 초순 정도까지 채용 공고가 올라와서 제일 빨리 스타트하는 농협은행 6급부터 시작해서 3월달은 자소서 정렬하고 이번 9월달하고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는 게 내년 3월달이에요. 내년 4월달은 이제 필기시험 준비 열심히 하겠죠. 필기시험하고 면접 준비. 그 다음 내년 5월 초쯤 되면 필기시험 날짜가 5월 5일에서 15일 사이, 그 사이에 필기시험이 정해지고 5월 한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간은 또 상반기 면접 시즌. 그래서 6월 말쯤 되면 최종 발표라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요 5가지 과정을 가장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코스가 이 5가지 코스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은행도 채용 중에요. 블라인드 채용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농협은행하고 기업은행 두 군데입니다. 농협은행 내년 상반기에도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죠.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는 나머지 은행들, 신한, 하나, 월이, 국민, 여기는 다 스펙을 본다는 겁니다. 토익 성적을 적었다, 학교를 적었다, 전공을 적었다, 지원서에 적었다 항목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항목들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다 본다는 겁니다. 보지 않을 거면 제출을 안 받아요. 필요하니까 제출을 하라고 그랬을 거고, 볼 거니까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해놓고 블라인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농협하고 기업은행 빼고 나머지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아요. 토익을 포기하는 대신 서류 합격 기대 가능성을 좀 내리세요. 그렇다면 토익 성적을 포기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익 성적을 가지지 않은 채 서류 합격률은 그대로 목표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무지개를 쫓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공부하기 어렵다면 토익은 포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경험이나 다른 자격증 준비를 하시고, 대신에 서류 합격 기대 목표 합격률을 좀 낮추어서, 근데 서류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당신이 하기 싫은 것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익 포기하고 저랑 같이 취업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스펙과 경험은 뭐가 있냐면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그래도 토익입니다. 토익이 안 되면 스피킹이라도 따야 됩니다. 토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토익 성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은행권으로 이렇게 취업하려고 그러면 토익 성적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냐. 저는 한 800점 되는 그래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좀 욕심을 낸다면 토익 900점대의 스피킹 IH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영어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라고 하겠는데 토익 성적을 만약에 포기를 하겠다 그러면 스피킹이라도 만들어야 되죠.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토익 성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 성실성과 기본기를 보기 위해서 토익을 보는 것이 영어가 쓸모있기 때문에 영어를 본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토익 말고 이제 자격증 쪽으로 이제 가면 그 자격증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는 거는 나중에 필기시험 볼 때 자격증 공부 굉장히 도움이 돼서 자격증을 보통 적을 수 있는 수준이 보통 AFPK나 신용분석사나 요 레벨 정도 이상은 이제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의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하면 3개월 정도는 좋게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를 투자해서 그 정도 수준의 자격증을 딸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서류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따면 좋습니다. 전공자건 비전공자건 따면 도움될 것 같아요. 그 새마을 공고, 그 다음 지역 농협이나 그 농협 채용 사이트 있죠. 단시간 뭐 대체 인원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한두 달, 두세 달 하는 것도 또 금융과 관련해서 도움이 됩니다. 그 서비스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서류전형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서비스 쪽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과 해보지 않으신 분과 말하는 말투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쪽으로 넘어가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소개서가 서류전형에서 크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소개서는 잘 적으면 당연히 좋겠죠.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원서 앞에 적은 지원서가 있고 자기소개서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서 쪽에 눈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들이 채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지원자가 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지? 이런 걸 먼저 보지 자기소개서의 성격의 장단점 이런 걸 볼 것 같아요. 그건 두 번째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지원서만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흔적에 대해서 50% 이상은 그 안에서 다 묻어나옵니다. 그 묻어나오게끔 지원서의 항목들을 다 만들고 그럼 자기소개서는 어떤 거냐? 자기소개서에 목숨을 걸 일은 아니다. 자기소개서 적는데 공들이는 시간보다 스펙을 하나 더 썼는데 공들이는 시간이 더 커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스펙 때문에 서류에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 NCS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NCS가 생각보다 많이 난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다 동일한 겁니다. 나 혼자만 난코스고 다른 사람들은 쉬운 코스다라고 하면 내가 문제죠. 그건 다 동일한 차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변별력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죠. 인적성 검사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경제경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경제경영은 이것도 사람마다 또 차이가 또 큽니다. 경제경영은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은행별로 난이도 편차도 큽니다. 은행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은행이 기업은행일 거예요. 나머지 은행들은 그보다 난이도가 좀 낮은 수준에서 그 필기시험이 나올 텐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회계, 재무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시는데요. 회계, 재무 쪽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그거 그냥 틀리세요. 대신에 맞출 수 있는 걸 하나 더 맞추는 게 그게 교육적인 공부예요.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합격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합격하는 게 목표가 되려면 그러면 내가 이거 맞출 수 있는데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 하나 더 맞추는 게 낫지.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하나 더 맞추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내가 중급 회계를 공부해서 그 내가 공부한 데서 문제가 나와야 되고 그 문제를 맞추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인데 면접을 가면 면접 중에는 PT 면접을 그래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성 면접 이 두 번째인 것 같고 PT 면접은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 면접 자체가 울렁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예 성격 개조를 해야 됩니다. 계속 앞에서는 연습을 하면서 좀 덜 긴장하거나 그런 쪽으로 아예 사람 자체를 좀 뜯어보셔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 대비해서도 또 마이너스에서 은행 취업 장학금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개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과정은 이제 자소서 과정, 면접 과정, 그다음 NCL 과정, 경제경영 학교비 과정, 직무 과정까지 이렇게 해서 개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왼쪽에 있는 건 미스터뱅크 제 개인 블로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게 유튜브 채널, 미스터뱅크 유튜브 채널이고, 세 번째가 미디어은행이라고 오픈 채팅방입니다. 마지막에는 은행 취업장학학교 마이네트워크 유업 QR코드입니다. 내년 상반기 대비용으로는 아직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안 돼 있을 거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